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4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지역 여행지 안내서의 일부이다. 가다에 발달한 지역을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 산호초 해안이 발달한 지역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지도에서는 여기 B가 되겠죠. 여기가 호주 북동부에 있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해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그래서 가는 B. 자, 먼저 연결하시고요. 자, 두 번째 나는 파묵은 목화, 칼레는 성을 뜻한다. 여기가 파묵 칼레라고 불리는 석회화 당구죠. 자, 그리고 탄산칼슘이 만들어 놓은 당구. 자, 이 당구가 바로 석회화 당구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석회화 당구인 파묵칼레가 위치한 나라는 터키죠. 그래서 터키 A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다는 불의 여신 펠레의 집이라는 별칭이 있고, 자, 열점에 위치하여 지속적으로 용암이 분출된다. 자, 우리 용암이 분출되는 곳은 보통 판의 경계인데, 열점이란 곳은, 여기 열점이란 곳은 판의 경계가 아니지만 화산이 분출하는 곳을 우리가 열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C와 D 중에서 열점에 위치한 화산이 있는 곳, 바로 C에 위치한 하와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B, A, C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그래프 가다 국가의 종교별 신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에서 C는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중에서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가나다 나라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라가 데칸고원. 자, 그리고 데칸고원은 인도에 있는 고원이죠. 자, 그리고 카슈미르는 자,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곳이고요. 그리고 겐지스강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흐르는 국제하천입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나라 인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여러 개, 10,000개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팜유 생산 세계 1위인 국가. 자, 이 나라가 인도네시아죠.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 자카르타입니다. 자, 그리고 다는 실론티라는 힌트를 통해서 실론섬에 위치한 자, 홍차가 유명한 나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스리랑카. 자, 그리고 스리랑카는 신할리주족이 다수족이고, 그리고 소수민족인 타밀족과의 또 갈등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자, 스리랑카가 또 섬나라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고를 텐데, 자, 가가 인도, 자, 나가 인도네시아, 자, 다가 스리랑카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도에서 1위 종교, A 종교가 힌두교가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힌두교. 자, 먼저 고르시고요.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1위 종교가 이슬람교니까 요 C 종교가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찾았으니, 자, 남은 B는 크리스트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스리랑카는 1위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기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겁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이슬람교 신자가 많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죠. 그래서 나가 더 많아야 되고요. 2번에 총 인구는 당연히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 인도가 스리랑카보다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나와 다는 모두 남부아시아에 위치한다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해서 틀렸고요. 스리랑카는 맞습니다. 어쨌든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종교가 발생한 시기를 물어봤는데 이 중에서 이슬람교가 가장 늦게 발생한 종교죠.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먼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에 A는 민족 종교. 자, 힌두교 민족 종교 맞고요. 자, 그리고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가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가나 두 지도의 상대적 특성이 그림과 같을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구 전후도 그리고 TO 지도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자, 가가 TO 지도겠죠. 자, 그리고 나가 지구 전후도입니다. 자, 그럼 먼저 A는 자, 가에서 높은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자, 먼저 제작 시기 고가 이름이니, 자, TO 지도가 제작 시기가 먼저죠. 지구전후도는 조선 후기고 TO는 중세 시대니까요. 자, 그리고 종교의 영향도 TO 지도가 더 강하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지금 제작 시기와 종교의 영향입니다. 자, 표현된 지역의 범위는 TO 지도가 더 좁습니다. 신대륙은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B도 가 TO 지도에서 높은, 뭐 넓거나 이르거나 크거나 하는 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표현된 지역의 범위는 안 되고요. 제작 시기 되고, 그다음 종교의 영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C는 나에서 높은 걸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표현된 지역의 범위가 나 지구 전도가 더 넓기 때문에 자, 정답은 3번 되는 거죠.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지도에 표시된 네 지점을 보겠습니다. 자, 적도가 이렇게 지금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거의 적도 통과하는데 자, 여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열대 우림 기후겠죠. 자, 그리고 여기 동남아시아의 여기랑 호주 북부의 여기는 건우기가 반대인 열대 기후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고산 기후라는 거. 여기가 지금 고산 기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중에 우리는 D를 먼저 고를게요. 자, 왜냐하면 D는 최하늘 기온도 10몇 도, 최난월 기온도 10몇 도, 1년 내내 10몇 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 혼자 지금 열대기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고산기후에 해당되는 여기는 우리가 D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A, B, C 같으면 최하늘 기온이 18도를 넘기 때문에 A, B, C 세 개는 모두 지금 열대기후입니다. 자, D는 고산기후였고요. 그래서 고산기후 지역 하나를 기온을 보고 먼저 해결했습니다. 자, 나머지 열대기후 세 곳은 누적 강수량을 보고 자, 연중습이란지 아니면 건우기가 있는지를 보고 나머지 세 지역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누적 강수량을 확인했을 때 A 같으면 누적 강수량이 계속 올라갑니다. 맞죠? A는 누적 강수량이 쭉 올라갑니다. 자, 누적 강수량이 계속 올라간다. 자, 이건 1년 내내 계속 비가 온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우리가 누굴 골라야 되냐면 셋 중에 적도에 위치한 여기를 우리가 A로 연결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열대 우림기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남반구에 있고 하나가 북반구에 있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골라볼 텐데 자, 먼저 B 같으면 누적 강수량이 처음에 1, 2, 3월 쪽은 올라가다가 중간에 안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B는 1월, 12월 쪽이 우기가 되고 자, 6, 7, 8월 쪽이 건기가 되죠. 그래서 남반구에 위치한 사바나 기후 자, 여기를 우리가 B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는 C를 볼게요. 자, 남는 C를 봤을 때 자, 요렇게 처음에 안 올라가다가 한 4월 달부터 쭉 비가 오다가 10, 11, 12월이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6, 7, 8월 쪽이 우기고 그리고 1월, 12월 쪽이 건기가 되기 때문에 자, 북반구에 위치한 사바나 혹은 열대 몬순 기후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C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B, C, D 우리가 세팅을 다 했습니다. 자, 1번에 A는 B보다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다. 자, A는 열대 우림이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죠. 당연히 B가 영향을 받는 기간이 더 길어야 돼요. 자, 사바나는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을 때 건기가 되니 이 건기가 있는 사바나 기후가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는 기간이 더 긴 거죠. 자, 2번에 B는 C보다 1월의 낮 길이가 길다. 1월의 낮 길이는 남쪽으로 갈수록 남극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북극으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자, B, C 중에 B가 더 남쪽이니까 자, B가 1월의 낮 길이가 더 길어야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적도와의 최단 거리는 당연히 A가 가장 가까워야 되겠죠. 자, A가 딱 적도에 위치하니까요. 그리고 3번에 평균 해발 고도는 고산기후에 해당되는 D가 더 높아야 되고요. 자, A와 D는 모두 몬순 아시아에 위치한다 했는데 A는 맞지만 T는 아프리카에 위치하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자, 그냥 기온이 아니고 기온 편차입니다. 자, 이 기온 편차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자, 기온 편차는 해당 지역의 월 평균 기온 빼기 세 지역 월 평균 기온 합 나누기 3이래. 그러면 이 괄호 안의 수치는 평균 값이죠. 세 지역의 평균 값. 그래서 기온 편차가
그 지역의 값에서 평균값을 뺐을 때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온 편차라는 값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플러스 값이 나왔다. 플러스 값이 나왔다. 그러면 해당 지역이 자, 세 지역의 평균보다 자, 기온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해당 지역이 세 지역의 평균보다는 기온이 낮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온도가 몇 도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지도에서 봤을 때 우리가 확실히 기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일단 C입니다. C. C가 그린란드 해안가에 위치하니까 C는 툰드라 기후가 되죠. 자, 툰드라 기후는 최나널이 0에서 10도 사이이기 때문에 A와 B보단 최나널 기온이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는 자, 최나널 기온이 셋 중에서 꼴찌다. 최나널 기온이 셋 중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낮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C를 먼저 골라볼게요. 자, 최나널이 여기가 북반구니까 7월입니다. 자, 7월에 기온이 가장 낮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기온은 자, 얘가 지금 자, 7월 기온 편차가 가장 마이너스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다를 우리가 C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를 C. 자, 먼저 연결할게요. 자, 그리고 A와 B는 자, 비슷한 위도의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우리가 이렇게 고르는 게 좋겠죠. A가 대륙 서안에 위치하니 요 A가 최하늘 기온이 가장 높아야 되죠. 자, 이 셋 중에 자, 그러면 최하늘 1호를 보겠습니다. 자, 1월 기온 편차가 플러스로 가장 높은 값이 나오는 게 가입니다. 그러면 가가 바로 A가 되겠죠. 가가 A가 되고 남는 날을 우리가 B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리을은 맞는 거예요. 가는 A, 나는 B, 다는 C. 자, 이건 맞고요. 자, 기억에 나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다. 최나널 평균 기온 10도 미만인 기후가 한대 기후죠. 자, 우리가 찾은 나는 지금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냉대 기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대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다에는 포도졸이 넓게 나타난다. 이 포도졸이란 건 냉대 기후의 토양을 말하는 거죠. 냉대 기후의 토양. 자, 그런데 다는 우리가 툰드라 기후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냉대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죠.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기온의 연결차가 크다. 자, 기온의 연결차는 자, 나는 대륙 동안에 있고 가가 대륙 서안에 있으니까 대륙 서안에 위치한 가가 바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연결차가 더 작고 상대적으로 대륙 동안에 위치한 나가 연결차가 더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야. 3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작에 세계 3대 식량 작물에 해당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세계 3대 식량 작물은 쌀, 밀, 옥수수. 자, 3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세계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A입니까? 라고 했는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자, 쌀하고 밀은 중국이죠. 그리고 옥수수는 미국이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A에는 중국이나 미국 자, 둘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A에서 얘를 타고 가면 나 다 두 작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 A가 중국이 돼야 맞는 거죠. 중국이 돼야 맞고 그리고 얘의 이제 쌀이나 자, 밀이 자, 나와 다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고온 다습한 지역이 재배에 유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쌀과 밀 중에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는 쌀을 주로 생산하죠. 그래서 나를 쌀로 자,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는 이제 밀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세계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 나머지 하나가 들어갈 건 미국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B에 들어갈 나라가 바로 이제 미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자동으로 옥수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에 들어갈 나라는 세계에서 밀 수출량이 자, 가장 많은 국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물음표로 남겨두고 자, 문제풀이를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다는 다보다 세계 총생산량이 적다. 자, 세계 총생산량은 옥수수가 제일 많죠. 그래서 가가 더 많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아시아의 생산 비율이 높다. 자, 아시아에서 생산 비율이 높은 건 당연히 쌀이죠. 자, 쌀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이 고온다습한 아시아에서 주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사료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은 사료 작물로 쓰는 옥수수가 당연히 높습니다.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C는 B보다 옥수수 수출량이 많다 그랬는데, 자, 옥수수 수출량은 자, C가 어떤 나라건 간에 자, 미국이나 자, 브라질. 자, 두 나라가 수출량이 많죠. 그래서 이 C에 들어갈 나라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자, B가 미국이라는 걸 통해서 자, B가 수출량이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A는 아메리카, B는 아시아. 요건 지금 반대로 돼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C에 들어갈 나라는 자, 최근에 밀 수출량이 자, 가장 많은 나라가 지금 러시아인데요. 자, 요거는 조금 지엽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한때는 또 미국이 밀 수출량이 1위였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러시아가 밀 수출 1위 국가를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가 밀 수출 1위 국가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약간 지엽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C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정답을 2번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자료는 가나 지역의 전통 가옥을 나타낸 것이다. 나와 B가 가 지역의 상대적 특성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의 전통 가옥을 우리가 게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설치와 철거가 편리한 자, 이곳은 자, 유목민들의 자, 이동식 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는 스텝기후 지역의 자, 가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 지역의 전통 가옥은 순록을 따라 이동하면서 자, 천막 형태로 집을 짓는다 했기 때문에 순록을 키우는 툰드라 기후의 자, 전통 가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 스텝 기후의 자, 특징을 골라볼게요. 자, 먼저 연강 수량 대비 연 증발량은 높아야 됩니다. 스텝 기후가. 자, 왜냐하면 건조한 데가 증발량이 더 센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여름 평균 기온은 툰드라보다 스텝 기후가 더 높겠죠. 왜냐하면 툰드라는 최난원 10도 미만의 한대기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텝 기후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도는 더 낮아야 되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툰드라가 더 고위도 지역에 위치한 한대기후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면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안 가면 여기 B가 정답이 되겠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세 가축의 국가별 사육투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골라야 될 게 낙타, 돼지, 소인데 자, 우리 교과서에는 돼지, 소, 양 셋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낙타는 우리 나중에 고르시고 돼지, 소를 자, 먼저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이 압도적으로 사육투수 비율 1위를 차지하는 가가 돼지 찾으시고 자, 그리고 나는 1위가 차드, 다는 1위가 브라질이죠. 그래서 브라질이 1등하는 자, 다가 소라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남는 날을 낙타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낙타는 주로 뭐 사막에 주로 많겠죠. 그래서 뭐 차드, 소말리아, 수단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사하라 사막 가까이에 위치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소를 먼저 고르고 간다. 자, 그러면 1번에 고기와 젖을 얻기 위해서 사육되진 않죠. 돼지는 자, 고기 젖까지 이용한다 하면 뭐 소가 되겠네요. 자, 2번에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대신하는 경우는 자, 소가 되는 거니까 자,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이슬람교에서 고기 섭취를 금기시하는 건 돼지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에 건조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건 낙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틀렸고요. 자, 5번에 세계 사육투수를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배우는 소, 돼지, 양 중에서는 사육투수가 가장 많은 게 소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게 양, 세 번째가 돼지죠. 자, 그래서 소가 돼지보다 많다 하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무역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 찾아야 될 나라가 이렇게 세 나라가 있습니다. 자, 먼저 터키, 이제 튀르키예가 있죠. 튀르키예. 자, 그리고 여기가 이란이고요. 자,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선생님은 자, 공업 제품을 보고 튀르키예를 먼저 고를 겁니다. 자, 여기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튀르키예잖아요. 자, 그래서 튀르키예가 자, 여기 자, 공업 제품 수출가 그리고 수입이 가장 활발한 요 나를 우리가 튀르키예로 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하고 이란 중에 이란이 천연가스 생산이 좀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고 우리가 이란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가는 수출 수입이 비슷한데 자, 다는 거의 수출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조금 더 풍부한 나라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천연가스가 풍부한 이란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이집트는 우리가 가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가의 인구는 남부 지역에 집중 분포한다. 이집트의 인구는 나일강 쪽에 주로 분포하고요.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북부 지방에 집중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자, 2번에 나는 세 국가 중 천연가스 생산량이 가장 많다. 자, 이 세 국가 중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이란이죠, 이란.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에 다는 이슬람 교도 중 수니파의 비율이 높다. 자, 이란은 시아파 비율이 높은 국가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틀렸고요. 자, 4번에 대추야자 생산량은 주로 사막에서 높기 때문에 사하라 사막에 있는 이집트가 터키보다 대추야자 생산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건조기후의 분포 범위는 자, 중위도에 위치한 튀르키예가 아열대 고압대 쪽에 위치한 이란보다는 더 좁아야 됩니다. 자, 이란이 건조기후 분포 범위가 더 넓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갑판의 경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자, 먼저 기역에 서로 충돌하는 경계. 자,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 불리는 충돌하는 경계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기역에서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죠. 그래서 바다 쪽에는 해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 안데스 산맥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안데스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한 게 아니고 대륙판과 자, 하나의 해양판이 충돌한 거죠.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가장 대표적인 산맥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습니다. 자, 디귿에 지구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지구대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판 내부가 갈라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해령에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한 화산섬인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자, 리그레 서로 어긋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계. 자, 이런 경계를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미국 태평양 연안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우라 화산보다는 지진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자,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애틀, 퍼스, 홍콩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게 사설 모의고사라 그냥 도시 이름을 딱 써준 거지 실제로는 지도에다가 도시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약간 이 도시들을 다 아는 건 조금 지엽적일 수 있겠지만 정답을 고르는데 지장은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기에 1월에 기온과 강수량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가하고 나 중에 가가 모든 달 중에 1월 기온이 제일 높다는 걸 알죠. 그러면 나가 우리가 남반구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와 다는 1월이 기온이 제일 낮거든요. 그러면 가와 다는 북반구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풀리는 선택지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5번이 제거되죠. 5번. 자, 나는 남반구고. 자, 그리고 다는 북반구니까 자, 5번이 제거가 되고요. 자, 그리고 1번도 할 수 있습니다. 1월의 밤 길이는 자, 남반구와 북반구 중에 남반구가 더 짧고 북반구가 더 길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1월의 밤 길이가 길다 하는 1번이 그냥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애틀, 퍼스, 홍콩까지 연결 못해도 1번, 5번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2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여름 강수 집중률. 자, 그러면 가 같으면 여름이 자, 가와 다가 모두 북반구잖아. 그러면 1월이 겨울이고 7월이 여름인 거죠. 그러면 기온이 높은 시기가 지금 요때잖아. 요때가 여름인데 자, 여름의 강수량을 보니까 강수량이 X축이잖아. 거의 비가 안 오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이 건조하다는 거야. 자, 근데 다는 기온이 높은 시기가 여기입니다. 지금. 자, 이때 강수량이 400mm, 500mm씩이나 오죠. 그러면 여름이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홍콩이니 퍼스니 시애틀인지 몰라도 여름 강수 집중률은 다가 더 높다는 걸 우리가 그래프에서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만 봐서 1번, 2번, 5번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퍼스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호주 남서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퍼스가 호주 남서부에 위치한 자, 지중해성 기후 지역입니다. 여기. 근데 어쨌든 자, 시애틀은 미국에 있고 홍콩은 아시아에 있으니 남반구에 위치한 나가 자, 퍼스가 돼야 돼요. 여기가 퍼스. 자, 그리고 가와 다를 비교해 보면 자, 다가 여름에 비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러면 아시아의 홍콩으로 자,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시애틀은 어디냐면 자,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 있습니다. 자, 미국 태평양 연안. 자, 그러면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죠. 자, 그래서 북반구에 위치한 두 곳 중에 자, 여름이 건조한 가를 우리가 시애틀로 자,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보기도 해볼게요. 자, 다는 나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은 지중해성 기후의 건기인 여름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홍콩보다는 이제 퍼스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 4번에 가는 대륙 동안, 다는 대륙 상안에 위치한다 그랬는데 홍콩이 대륙 동안에 위치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시애틀이 미국의 태평양 연안 서쪽이기 때문에 이제 시애틀 가가 대륙 서안에 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다음 글의 가마 국가에 대한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는 카탈루냐 바스크에서 분리 독립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자, 카탈루냐 바스크에서 분리 독립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가 에스파냐죠. 그래서 나에 일단 에스파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스파냐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두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와 포르투갈. 이 두 나라가 있죠. 자, 북쪽에는 프랑스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 국가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다는 영국이잖아요. 그러면 다는 영국. 자, 영국과 도보 해협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나라. 자, 영국과 좁은 해협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나라는 포르투갈입니까? 프랑스입니까? 프랑스죠. 그래서 가가 프랑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다 우리 연결했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는 자,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중에 언어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하나가 있죠. 프랑스 북쪽의 벨기에죠. 그래서 라를 우리가 벨기에로 연결합니다. 자, 그럼 벨기에 남부의 왈로니아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핀란드는 벨기에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는 네덜란드어를 쓰죠. 그래서 벨기에는 남부의 왈로니아와 북부의 핀란드 간에 언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라를 다 찾은 거예요. 자, 먼저 1번에 라인강을 따라 하원교통이 발달한다 그랬는데 자, 이 라인강이 에스파냐 쪽으로 흐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그래서 라인강 하면 뭐 스위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주요 국가 몇 나라 쓰면 뭐 프랑스, 뭐 독일 지나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북해로 빠지는 하천이죠. 그래서 요 네 나라가 라인강을 흐르는 자,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에스파냐는 절대 안 되고요. 자, 2번에 라의 수도 브뤼셀. 브뤼셀이 벨기에 수도 맞죠? 자, 여기에 유럽연합 본부가 있다. 자,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에 많은 지중해와 접해 있다. 네덜란드는 지중해 쪽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지중해에 접해 있는 나라는 에스파냐 그리고 프랑스 두 나라입니다. 자, 4번에 캐나다 퀘벡 주민들의 전통 문화는 가보다 다와 유사성이 크다. 캐나다 퀘벡주는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죠. 여기가 캐나다 안에서 캐나다 대부분 지역이 영어를 쓰는데 퀘벡주만큼은 프랑스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와 더 유사성이 커야 되겠죠. 가가 프랑스니까. 자, 5번에 마의 수도는 다의 수도보다 세계 도시에서 상위 계층에 속한다. 자, 우리 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영국의 수도가 런던이죠. 자, 런던이 최상위 세계 도시잖아. 최상위 세계 도시. 자, 유럽에서 유일한 최상위 세계 도시죠. 그러니까 마의 수도, 네덜란드 수도가 누군지 몰라도 계층은 다의 수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군의 자, 두 시기 연령층별 인구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91년이건 2021년이건 간에
유소년층 비율이 높고 노년층 비율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죠. 자, 요건 아프리카에 해당되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나는 곳이니 가를 요 두 나라 군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이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두 나라가 가라는 것만 우리가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가 지금 현재 나보다 노년층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다가 더 선진국에 해당되는 자 국가군이라는 거죠. 그러면 프랑스와 독일이 묶인 요 다를 여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묶여있는 여기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선택지에 가는 91년이 2021년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자, 중위 연령은 91년이 더 낮았겠죠. 왜냐하면 유소년 비율을 보니까 91년이 더 높았습니다. 2021년엔 유소년 비율이 그래도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중위 연령이 91년에서 2021년으로 올수록 조금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위 연령은 2021년이 더 높아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두 식이 모두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이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죠. 유소년분의 노년 비중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 노령화 지수입니다. 자, 당연히 노년층 비율이 높은 자,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더 높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인구 순이동이 많다. 자, 인구 순이동은 자, 유입 빼기 유출이죠. 유입 빼기 유출. 자, 순이동에서는 선진국이 주로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순이동에서 플러스인 건 지금 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1991년에서 2021년 평균 합계 출산율이 높다라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은 유소년 비율이 높은 가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자, 다는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나에 해당되는 세 나라 있죠. 나에 해당되는 세 나라가 사우디, 그 다음에 여기 아랍에미리트, 요렇게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카타르가 있어요. 자, 요 세 나라인데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지금 요 세 나라인데 자, 이 세 나라의 자, 공통점이 석유 개발 현장이나 아니면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유입되죠. 자, 그런데 석유 개발 현장이나 건설 현장의 노동자는 남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 외국인 노동자 유입 때문에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대단히 높죠. 자, 그래서 다보다 성비가 높다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다음은 지리 수업 장면이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는 지도에 표시된 5개 나라 중 하나라 그랬고 세계에서 이슬람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자, 그리고 이 나라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 하면 우리가 배운 게 나시고랭이 있죠, 맞죠? 그래서 가에 나시고랭이 들어가면 됩니다. 혹시 나시고랭이 생각이 안 나면 선택지 5개 중에서 하나를 떠올려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나시는 밥, 고랭은 볶은 것. 그래서 여기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을 나시고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남인도 타미로 소스라는 뜻의 카레는 카레 뜻하는 거죠. 카레. 그러니까 인도의 카레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3번에 전통 식재료인 쌀국수와 프랑스식 육수가 결합된 것. 우리 쌀국수는 베트남이니까 자, 여기는 인도네시아가 아닌 베트남과 연결이 돼야 되는 보기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소금, 식초, 설탕으로 가늘한 밥 위에 얇게 저민 생선을 얹은 게 스시죠. 자, 스시는 일본 음식이니까 자, 이것도 틀렸고요. 자, 5번에 똠양꿍은 타이의 자, 전통 음식입니다. 자, 타이. 그래서 지도에 표시된 5나라가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일본, 타이 5나라였고요. 자, 5나라의 대표 음식이 선택지에 하나씩 들어가 있었네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에서 E는 각각 러시아, 미국, 인도, 일본,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국가별 1차 에너지 소비량 비율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A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A부터 E까지 1등부터 5등까지 에너지 소비 국가를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는 중국이 전 세계 소비 1등이니까 2등이 미국, 자, 3등이 인도,
자, 4등이 러시아, D가 러시아. 자, 5등 E가 일본이 되겠죠. 자, 이렇게 A, B, C, D, E를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 순위를 외운 거대로 하나씩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A, E 화석 에너지의 기억 디귿 소비량이라 그랬고, 화석 에너지니까 기억에서 디귿은 우리를 뭐를 고른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B는 기억 니은에서 소비량 1위 국가죠. B가 지금 미국인데, 자, 미국이 1등 하는 게 두 개가 있고, 중국이 소비 1등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소비 1등인 걸 보고 우리가 디귿은 바로 석탄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1등인 게 지금 두 개가 있죠. 석유와 천연가스 둘인데, 자, 니은의 2등 국가는 중국이고요. 자, 기억의 2등 국가는 D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2등을 차지하는 기억은 우리가 천연가스로 연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남는 니은이 석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에 B는 A보다 수력 발전량이 많다. 전 세계 수력 발전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C는 D보다 천연가스 생산량이 많다. 인도, 러시아 중에 천연가스 생산량은 러시아가 더 많죠. 천연가스는 미국, 러시아 두 나라가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3번에 E는 C보다 화석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일본하고 인도 중에 인도가 전체 소비량 3등이니 5등인 일본보다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기억은 디귿보다 서남아시아에서 많이 생산된다. 자, 천연가스, 석탄 중에 서남아시아에선 당연히 석탄보다 천연가스 생산이 많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서남아시아에서는 석탄은 거의 생산이 안 되죠. 석유, 천연가스 두 개가 서남아시아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요걸 써보자. 자, 석유가 1등, 2등이 석탄, 자, 3등이 천연가스죠. 자, 그러면 디귿, 니은 중에 니은이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역별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가, 나는 각각 도시 촌락 중 하나이고, A에서 D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구 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를 더하면, 자,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를 더하면 총 인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가, 나 둘 중에 누가 도시고 누가 촌락인지는 모르나 합이 가장 높은 대륙은 여기입니다. 지금 2020년 현재 도시 인구, 촌락 인구의 합이 가장 높은 대륙은 A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인구 순위를 보면 아시아가 1등이죠. 자, 2등이 아프리카, 3등이 유럽, 자,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가잖아. 오세아니아 이렇게 가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지금 안 나왔으니 총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을 여기서는 아프리카를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A가 아프리카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와 나의 합이 큰 게 여기죠. B죠. 그러면 B가 유럽이 되겠죠. B가 유럽. 자, 세 번째로 많은 게 여기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로 연결하면 되죠. 자, 넷 중에서는 가와 나의 총합이 가장 적은 D는 앵글로 아메리카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앵글로, 라틴, 유럽 요 세 대륙은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더 많은 대륙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나를 도시, 가를 촌락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가는 촌락, 나는 도시. 자,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A는 D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유소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한 값이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유소년 부양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자, 디귿의 산업화 시작 시기는 유럽이 빨라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인구 이동에서 순유입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라틴하고 앵글로 중에 앵글로 아메리카가 순유입이 돼야 되겠죠. 라틴 아메리카의 노동자들이 앵글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세 경제 블록의 상대적 특징. 자, 경제 블록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가 EU죠. 유럽연합. 자, 그리고 여기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자, 여기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자유무역 협정, 미메케 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SMCA라고 불리는 곳이죠. 자, 그럼 하나씩 고를 텐데, 자, 먼저 여기서 역내 총생산이 제일 많은 게 지금 A입니다. 요 A가 USMCA죠. USMCA. 그래서 여기를 A로 자, 연결하고요. 자, 그리고 총 무역액이 가장 많은 B가 나라가 많은 유럽연합이 되겠죠. 여기 EU. 자, 그래서 여기 B. 자, 그리고 역내 총생산도 제일 적고 총 무역액도 제일 적은, 아무튼 경제 규모가 작은 요 C를 우리가 아세안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모체로야 만든 건 유럽연합이겠죠. 자,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1번은 틀렸고, 자, 2번에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세안 C입니다. 그래서 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란 건, 자, 아세안 10개 나라에 자, 그리고 거기다가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3개국에, 자, 거기다가 호주와 뉴질랜드, 자, 요렇게 자 15나라가 체결한 경제협력체가 또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아세안 C가 여기에 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A는 C보다 총인구가 많다. 자, 총인구는 이 셋 중에 아세안이 제일 많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정치적 경제적 통합 수준이 가장 높은 건 EU죠. EU.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EU는 국경도 마음대로 넘을 수 있고, 자, 그리고 화폐도 같이 쓰죠. 그래서 통합 수준이 가장 높은 건 유럽연합 B입니다. 자, 5번에 역내 무역의 비율은 유럽연합 B가 자, 가장 높죠. 자, 유럽연합은 유럽 나라 수가 일단 많고, 자, 그리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또 조합이기 때문에, 자, 역내 무역의 비율이 유럽연합이 셋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에 AH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나라 이름 한번 쭉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콜롬비아. 자, B가 브라질. 자, C가 칠레. D가 아르헨티나. 자, 아프리카의 E가 나이지리아. 자, F가 에티오피아고요. 그다음 G가 보츠와나. H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여서 남아공이라 쓸게요. 자, 먼저 기억에 A와 F의 수도에는 열대고산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콜롬비아 수도가 보고타죠. 대표적인 고산 도시고,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도 에티오피아 고원에 위치한 고산 도시입니다. 그래서 둘 다 열대고산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C와 G는 광산물 중 구리 수출액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칠레의 대표 수출품은 구리가 맞지만, 자, 보츠와나는 자, 구리가 아니죠. 자, 보츠와나를 대표하는 광산물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D와 H는 주민 중 유럽계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럽계 비율이 가장 높다. 자, 아르헨티나는 맞아요. 그런데 남아공은 아니죠. 자, 남아공은 백인이 있긴 하지만 흑인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그래서 이 소수의 백인이 흑인을 탄압했던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했던 곳이 남아공입니다. 유럽계 비율이 많아서 아파르테이트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B는 중남부 아메리카, E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브라질이 중남부 아메리카 인구 1등 국가죠.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가 인구 1등 국가죠.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입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산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를 표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골라야 될 나라가 일단 여기 호주가 있고요. 자, 말레이 반도 끝에 여기 섬나라 싱가포르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여기는 타이죠. 타이. 자, 세 나라를 고를 텐데, 자, 먼저 나가 상대적으로 1차 산업 비율이 조금은 높습니다. 자,
호주는 선진국이라 1차 산업 비율이 낮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1차 산업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타이밖에 안 되죠. 자, 나를 타이로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국내 총생산에서 가와 다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국내 총생산이 적은 다가 인구가 매우 적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되겠죠. 다가 싱가포르, 그리고 가가 호주.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표에서 인구 밀도를 보니까, 자, B가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요. 자, 면적은 넓지만 면적 대비 인구수가 적은 요 B 나라는 호주가 돼야 되겠죠. 자, 호주는 국토 대부분이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자, 그런데 A는 인구 수는 가장 적지만 인구 밀도는 가장 높아요. 자, 그러면 이 나라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싱가포르. 남는 C를 타이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가 B니까 가는 B. 자, 그리고 나 타이는 C. 다 싱가포르는 A. 정답은 BCA 4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자, 그림은 환경교육을 위한 만화 일부이다. 가에 들어간 환경 문제. 자, 눈과 얼음의 땅 툰드라가 녹지로 변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식물이 자란다. 영구 동토층이 녹는다. 이런 힌트를 통해서 가는 지구온난화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화석연료 소비량 증가니까 정답은 쉽게 2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3년 4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